다음 세션은 차세대 스케일아웃, 하이퍼 컨버지드 및 효율적인 통합 백업 운영 관리 솔루션을 주제로 베리타스 코리아 장유진 부장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장유진 부장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베리타스에서 넷백업 소프트웨어 그리고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담당하고 있는 SE팀 엔지니어 장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세션은 세션에 앞서서 일단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사람 관객 이렇게 청중분이 많이 오신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듣기 지루하시더라도 이 시간 끝나고 나면은 바로 뷔페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만 힘드시라도 참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 세션에 민준은 부장님이 발표했던 내용은 넷백업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넷백업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백업 하드웨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현재 화두가 HCI, 하이퍼 컨버지드 가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미된 제품이 이번에 베리타스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커 기반의 컨테이너화된 넷백업 서버가 탑재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베리타스는 검증된 공인된 기관인 가트너와 IDC 평가에 의하면은 백업 소프트웨어 시장,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시장,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PBA 시장, 그리고 15년 동안 매직 쿼드런트 리더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에 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이 두 가지 세션이 되겠는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시장, 그리고 세 번째 보이시는 인테그레이티드 백업 어플라이언스 시장. 인테그레이티드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리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백업 소프트웨어와 백업 서버 그리고 중복적으로 백업 장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만 있으면 모든 백업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장에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1위에 랭크되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국내의 많은 고객사에서 굉장히 많은 어플라이언스가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기본이 되는 기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0 어플라이언스입니다. 5240 어플라이언스는 온프라미스의 백업 데이터를 유닉스 서버든 x86 서버든 VM웨어 서버든 가리지 않고 백업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최소 4테라부터 맥스 321테라까지 유저블 용량을 써서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량이 부족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그 다음 모델이 되는 5340 기반의 5340 어플라이언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5340 어플라이언스는 5240에 비해서 3배 빠른 백업과 3배 정도 빠른 백업 용량과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HA화된 백업 서비스를 계속 운영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백업 운영하는 걸 원하신다면은 5340 기반의 HA 엔진을 얹어서 5340 HA 기능을 써서도 백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클라우드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위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온프라미스든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든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센터에서 백업받은 5240 또는 5340 통해서 백업받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서 캐시 역할을 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제거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약 90% 정도 중복 제거가 돼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되면은 전송된 회선량이나 혹은 클라우드 저장되는 용량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하얀색의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는 장기 보관 데이터 LTR, 그러니까 장기 보관 데이터, 롱텀 리테이션 데이터 말하죠. 이 장기 보관 데이터에 대한 저장과 그리고 탭에 대한 대체로서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플랫폼을 아우를 수 있는 제품이 5340 기반으로 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기존의 온프라미스의 백업을 대체하면서 그리고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에 대한 통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5340 어플라이언스 안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탑재돼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5340 기반의 하드웨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플렉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됩니다. 이 플렉스 소프트웨어는 보시는 다커 기반의 컨테이너화된 넷백업 소프트웨어가 돌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엔진이 이 안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
이 환경에 넷백업 마스터 서버, 백업 도메인 하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OS가 빠진 넷백업만을 위한 넷백업 어플리케이션만 있는 컨테이너화된 넷백업 서버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중복 제거 기능이 포함된 넷백업 미디어 서버 2개를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넷백업 마스터 서버의 하부에 있는 미디어 서버 2대가 미디어 서버로서 중복 제거 풀이 기능이 있는 미디어 서버 2대가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적인 서버라고 한다면은 넷백업 마스터 서버, 넷백업 미디어 서버 2대에서 3개의 물리적인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환경 같은 경우는 손쉽게 백업 마스터를 구성하고 나서 중복 제거 풀이 포함된 미디어 서버 2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업 클라이언트를 붙여서 이제 백업을 수행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이 백업 도메인 내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미디어 서버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이 백업 도메인 1번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모아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을 할 수가 있고 소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나는 다른 미디어 서버, 다른 백업 도메인을 구성했다라고 하신다면은 새로운 마스터 서버 도메인을 구성을 새로 하시고 그래서 백업 도메인 2번이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미디어 서버의 중복 제거 풀을 구성해서 백업 하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백업 도메인 1, 2번이 있는 백업 도메인이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백업 도메인 간에는 VLAN을 통해서 데이터가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로 백업 도메인 간에 공유를 한다든지 혹은 데이터 서로 쳐다본다든지 하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컨테이너 말씀도 계속 드리고 뭐 VM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 VM웨어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버추얼 머신이 하나 생성이 되고 거기에 리눅스든 윈도우든 반드시 OS가 있어야 되죠. 그 OS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운영하십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기반의 기능들은 하이퍼바이저 위에 공통의 OS가 하나 설치가 되고요. 그 위에 컨테이너,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동작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일단 그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원하시는 만큼 컨테이너를 올려서 원하시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와 일반 VM의 가상화 환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OS의 존재 유무입니다. 그래서 넷백업 컨테이너화된 넷백업 같은 경우는 OS 기능이 빠져 있고 거기에 넷백업만을 위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굉장히 적게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반 VM 아시다시피 개별 OS가 반드시 필요하고 OS가 설치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OS 위에 어떤 동작들을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기반은 그렇게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화된 넷백업은 디자인 자체가 매우 적은 리소스를 쓰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쉽게 백업과 구성과 그리고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를 HA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플렉스 헤드 노드가 장애가 났다. 거기에 컨테이너화된 넷백업들이 동작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페일오버가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반대쪽 노드로 모든 백업 컨테이너들이 넘어가서 백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기능은 과거부터 있었던 기능입니다. 그 베이타스의 그 CFS 그리고 볼륨 메이저를 VCS 그 CFS를 기반으로 이 동작이 돌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응용해서 컨테이너화 되어 있는 넷백업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응용한 기술이 HA 기능이 되겠습니다. 플렉스 HA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마스터 서버 그리고 그 미디어 서버를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컨테이너 형태로 데이터를 배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스터 서버, 미디어 서버를 불과 4단계 정도의 배포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 마스터 서버, 미디어 서버를 구성할 수가 있고 마스터 서버의 경우 약 15분 그리고 미디어 서버의 경우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백업 도메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제거율이 저희도 이 전전 버전부터 변동 중복 제거 기술을 쓰기 때문에 중복 제거 효율도 더 좋아졌고 성능이 더 좋아진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복 제거율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미디어 서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40개 이상의 멀티 클라우드 벤더로 데이터를 원하시면 전송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그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통해서 백업을 구성하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4단계 그 쉬운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VLAN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당 미디어 서버나 마스터 서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어플라이언스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마스터 서버나 미디어 서버를 위한 테넌트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실제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과정을 보면은 미디어 서버를 구성하는 이제 그 구위가 되겠는데요. 5분이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한 채 3분 정도의 그 시간만 걸려서 미디어 서버를 구성했고요. 일반 넷백 어플라이언스를 에이징한 이후에 그 렉 마운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 OS 이미지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2시간 이후부터 실제로 백업 잡을 생성하고 백업 복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비롯한 미디어 서버를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서는 불과 한 3분 만에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유연하게 백업 증설이 가능하시게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그 캡슐화된 그리고 적은 리소스를 쓰는 넷백업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성능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백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나는 빨리 백업 운영 서비스를 받고 싶고 데이터를 빨리 백업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RTO, RPO 측면에서도 더 유연하게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게 플렉스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사 명은 여기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그 글로벌 금융 고객사입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와 넷백업을 비롯한 여러 제품들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이제 백업이 개선이 된 사례가 되겠는데요. 특히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의 네 가지의 그 제일 큰 이제 네 가지 챌린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하드웨어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백업 서비스의 어떤 그 SLA나 RPO나 RTO는 계속 유지를 하고 싶고 또 백업은 점점 용량이 커지는데 빨리 백업 받아야겠고 하지만 하드웨어의 용은 절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가 없는 그리고 테이프에 대한 불확실성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를 원했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클라우드가 대세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로의 테이프는 클라우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로의 소산 및 클라우드의 적용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의 환경을 쓰고 백업 소프트웨어와 백업 서버 그리고 백업 장치가 다 분리된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쉽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백업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40%의 TCO 절감 그리고 약 66%의 하드웨어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테이프 리스 환경을 실제로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기치 않은 서버의 다운으로 인해서 다운타임이 많아서 200억 정도의 어떤 그 손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만회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클라우드로도 소산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 토픽에 대해서 하나씩 딜다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절감에 따른 보호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는 분리된 환경, 백업 서버,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장비가 다 분리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각각 엔지니어들은 와서 열심히 일을 하죠. 설치를 다 하고 각각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맞게 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백업 서버,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장비가 각각 잘 돌 수 있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민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받아야 DB 서버나 이런 쪽에 부하가 안 걸리고 빨리 백업 받아야 원하는 그 배치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허용된 백업 윈도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성능이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던 것이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들을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화된 넷백업 서버 그리고 손쉽게 백업 마스터 서버나 미디어 서버를 항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데이터를 보낸다면 클라우드로도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미디어 서버를 구성하시면은 클라우드로도 데이터를 언제든지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떤 서버에 대한 패치나 백업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어떤 그 VTL이나 PTL의 펌웨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성능 저하가 있지 않을까 문제가 없을까라는 항상 고민을 해왔는데 컨테이너화된 넷백업 같은 경우는 넷백업 인스턴스를 하나 컨테이너화된 걸 생성하고요. 거기 원하는 만큼 패치를 해보고 작업 구성을 해보고 어떤 그 구성 변경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컨테이너화된 컨테이너는 넷백업 서버는 지워버리고 기존 운영 중인 컨테이너에 적용을 하는 거를 한번 그 결정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유연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프 리스 환경입니다. 이 고객사는 테이프에 대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7년, 15년 데이터를 또 그 보관 중인 만큼 저장을 했지만 만약 15년 전에 LTO2 테이프로 백업받은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복구하려고 한다면 LTO2 테이프, 뭐 제너레이션 2까지는 뭐 소환이 된다고 하지만은 최소 LTO4 테이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드라이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스크 기반의 백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분들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마른 데이터를 소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테이프를 어떤 그 소산을 하다가 분실이 된다든지 소산 과정에서 파손이 되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었고요. 또 반면에 그런 테이프들이 계속 파손이 되다 보니 또 주기적으로 테이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의 장기 보관, LTR 관련 기능들은 저희 뒤에 저희 회사 신창희 이사님이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와 넷백 어플라이언스 연동해서 거의 백업 장치와 유사한 정도의 대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쉽게 운영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프가 없다 보니 어떤 그 관리자가 들어가서 테이프를 뺀다든지 뭐 이젝트한다는 이런 분들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뭐 소산 가방에 담아서 어떤 그 행랑에 보내서 소산지로 보내는 이런 일은 절대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원격으로 데이터를 소산한다든지 혹은 1차 백업 받은 걸 2차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가는 것도 손쉽게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트워크 기반으로. 그래서 특히 또 밑에 보안 기능 가능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내에도 넷백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SDCS, 그러니까 베리타스가 시만텍으로부터 분사되지 않습니까? 보안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도 액세스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와 같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백업된 데이터를 장기 보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액세스 어플라이언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원하시면은 인크립션 기능을 켜서 암호화된 형태로 장기 보관 백업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소산 관련된 토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사는 클라우드로 갈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걸 알게 되고, 또 클라우드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써서 데이터를 보관했다 할지라도 복구를 큰 데이터 하려고 하면은 다운로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클라우드 데이터를 옮긴다고 할지라도 풋 비용이 있죠. 그 용량마다 다 그 메가바이트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소산할 수 있을까?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가장 고민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와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결합해서 같이 썼습니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를 써서 1차 백업을 유연하게 잘 받았고요. 오라클 DB든 VMware 환경이든 유닉스 서버든 잘 받았고, 그것들을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로 소산했습니다.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서는 자동으로 그 티어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는 그 용량은 크지만 장기 보관 데이터인데 용량은 커서 클라우드로 보내기는 부담스러운, 큰 복구는 얼마 안 하는데 횟수는 적은데 클라우드로 큰 데이터를 보냈다가 그거를 클라우드로 해서 다시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를 꺼내려고 하면은 다운로드 비용이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은, 덩치가 큰 장기 보관 데이터들은 온프라미스 주센터에 보관하고, 혹은 법정 요건으로 클라우드 보낼 수 없는 것들도 그 주센터에 보관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용량이 작으면서 클라우드로 보내도 되는 데이터들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소산했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를 넷백 폴리시를 통해서 하나의 백업 프로세스를 다 가지고 갔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소산을 물론 1차 백업도 유연하게 잘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서버, 그리고 이것들이 다 분리된 형태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또 중복 제거율이 안 나오거나 혹은 그 백업 데이터를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큰 게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받거나 혹은 보관주의가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백업 인프라를 추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민감한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버그 픽스하려면 펌웨어를 백업 장비 단에서 업그레이드하거나 혹은 백업 소프트웨어에서 업그레이드하거나 OS 단에서 패치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웠던 거죠. 제때 하기에. 왜냐하면 그때 하게 되면 다운타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제품에 대한 운영과 백업의 복잡한 인프라의 복잡성,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이슈, 이거를 당장 해결해야 백업 발 수가 있는데 어떤 운영의 이슈 때문에 부팅하지 못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넷백업에 프리딕트 인사이트라는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AI 기반의 학습된 엔진이 넷백업 엔진에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데이터를 뭘 받아야 될지 최적화된 데이터를 처음에 스캔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성능 최적화, 리소스 최적화를 통해서 백업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캐파시티가 정확히 있는지, 저장 공간 예측해서 백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백업 트렌드도 어떤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백업을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업이 어떤 실패가 났을 때도 자동 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백업이 운영되는 거 잘 운영되다가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장애에 대한 해결책에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잘 보내줘서 이런 것들을 금방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넷백업 제품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올인원 장비를 써서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좀 운영이 됐던 게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베리타스 제품의 도입 전에는 클라우드로 소산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왜냐하면 테이프에서는 클라우드 소산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구조의 백업 운영 형태였죠. 하지만 베리타스 제품을 도입한 이후부터는 정책 기반으로 원하는 데이터만, 최적화된 데이터만, 중복적인 데이터만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혹은 중복적인 데이터만 서로 센터 내에서 데이터를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리타스 프리딕트 인사이트라는 그 AI 기반의 사전 기술 지원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활하게 데이터를 백업을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뭐 어떤 IDC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그 특정 대기업 기반의 그 SI 회사에서는 그 큰 장비를 원하는데 넷백 어플라이언스는 파티셔닝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형태로 여러 넷백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해서 쓰거나 혹은 여러 어플라이언스가 산재해 있을 때 관리 포인트를 줄이고 싶다면은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컨테이너화된 넷백업 서버를 띄워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DR 센터로 테이프 복제를 하셨고 그리고 에어를 뜨고 계셨다면은 그것들을 넷백업 에어를 통해서 그리고 타겟 장치를 PTL이 아닌 최신 버전이 올라간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액세스 어플라이언스가 그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뒷단에 있는 장비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세스는 S3 기반의 어떤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역할도 하고 나스 역할도 하지만 지금 추가된 부분은 MSDP 역할도 한다. 중복 제거된 데이터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뒷단에는 만약 클라우드로도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내는 거 원하신다면 멀티 클라우드로도 액세스와 직접 데이터를 통해서 보내시는 방법 혹은 클라우드 넷백업에 있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특화된 어떤 그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반대로 VMware 환경에 특화된 아이리스라는 어플라이언스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는 VMware 백업에 특화된 어플라이언스로서 그 기존의 아까 앞전 세션에서 민준훈 부장님이 설명드렸던 인스턴트 액세스 기능이나 인스턴트 리커버리 기능, 기타 넷백업에 가지고 있던 VMware 백업 기능을 똑같이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적인 부분은 VRP라는 베리타스 레지리언시 플랫폼이라는 그 DR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리허설 그리고 원하시면 데이터에 대한 이관도 할 수 있는 VRP 기능이 자동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 백업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DR에 대한 가시성을 가져가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리허설도 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나 어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로도 데이터를 소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하드웨어를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30분 이내에 쉬운 디플로이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폴리시 기반으로 스냅샷 백업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4U가 기본 세트인데 그거는 384테라의 용량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5테라 정도의 안정적인 백업 성능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동시에 20만 개의 백업을 받을 수가 있는 성능이 좋은 어플라이언스 VMware 백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어플라이언스의 그 하드웨어 스펙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원유짜리 서버만 띄워서 보겠습니다. 이 경우 192기가의 DDR4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SATA와 SSD 영역의 디스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특징적인 10G 그리고 25G 네트워크 백업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스카시 형태의 데이터 스토어를 VM에서 쓰고 있다면 그 데이터도 데이터 스토어 단에서 직접 백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를 통해서 원하는 백업을
스케일아웃 기반으로 하이퍼 컨버지드 기반의 이 시대에 맞는 백업 구조로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초에 48테라의 최초 구조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 라이센스 추가하면 96테라,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 최대 384테라까지 용량을 확장해서 구형형 백업을 손쉽게, 아주 쉽게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통해서 원활한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통합 백업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컨테이너 기반의 넷 백업 통해서 손쉬운 백업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아이리스를 통해서 백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탄력적으로 대규모 환경, 엔터프라이즈 환경, 소규모 환경 맞게 백업을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리스를 통해서 스케일아웃 기반의 가상화된 고속 백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